네, 금요일 실시간 진단입니다. 먼저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썬데이 토주인데요. 네네, 매수가 얼마신가요? 14,400원에 40%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매수가 부근이네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최근 차트나 뭐 이런 걸 또 보고 또 최근에 나온 그 경제신문에서 실적도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네. 오를 듯 하다 또 종가에 가면은 가까워지면은 예상보다 또 별로고 이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약간 아래쪽으로 기우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세 분 중에서 한 분의 전략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예, 장용준 과장님입니다. 네, 장 과장님.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혹시 썬데이 토즈가 지금 런칭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게임은 별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전 예. 기본적으로 게임주를 접근을 할 때 그 회사가 지금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 회사는 예전에 국민 게임인 애니팡을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이 난 회사예요. 애니팡은 해보셨죠? 그렇죠. 예, 애니팡 말고. 애니팡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애니팡 2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그 영국 게임 회사랑 조금은 카피 형태 같은 건데 그런 게임이 또 론칭을 했는데 좀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유저가 늘어나는 거고 이 애니팡2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은 현상 유지하는 정도 아니면 조금 줄어드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면은 야 1년에 영업이익 600억이 넘었네? 순이익이 500억 가까이고 시가총액이 4,600억이다. 싸죠. 이걸로만 보면.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2분기 실적보다 3분기가 안 좋고 3분기 실적보다 4분기가 안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익 수준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아직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버블이 있는데 그러면 성장성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컴투스나 게임빌이 연간 그 펄어봤을 때는 더 높아도 더 왜 기관들이 사고 더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라인업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애니팡이나 애니팡2에만 집중되어 있고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몇 개 런칭을 했다가 좀 망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너무 라인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캔디 크러쉬 사가가 그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도 처음에 이제 고목가 대비해서 크게 밀렸던 이유가 그 원 게임이다. 얘는 하나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유저들이 나가면은 이 회사가 다른 쪽에서 개발에 대한 성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과연 썬데이 토즈가 지금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했을 때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물음표잖아요.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이나 애니팡2가 잘 됐다고 해서 새로운 게임이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은 라인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가 대박 나면은 좋은데 이런 게임 개발 능력을 보고 이제 기관들도 많이 사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썬데이 토즈가 최근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라인업은 계속 안 나오고 기존 걸로 돈은 좀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신규 게임에 대한 런칭 뉴스가 나오면 한번 뜰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나오면은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참 동안을 기었죠. 한참 동안을 기었는데 지금 다행히 뭐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건 맞고요. 급등을 했다가 한참 기고 나서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주봉으로 한번 보면 일목균형표 하단을 깨지는 않고 지금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다행인 거는 밀리긴 밀렸는데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쫙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대량으로 손절 물량이 나와가지고 흘렀다기보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서 조금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보는 기술적인 보조 지표로 봤을 때는 17,500원 정도, 17,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신작에 대한 론칭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적거린다는 거고, 신작 게임을 라인을 통해서 트리오를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 망했어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신작이 했을 때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저는 상승 구간에 매도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 게임주를 할 때는 게임 개발 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애니팡2가 언제까지 모든 유저들을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주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주를 매매하실 거면은 라인업이 좀 많은 회사들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예. 현재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추가 매수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이 회사 자체의 밸류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보고 있지만 추가 매수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이 그 거래량을 확 쪼여놓은 다음에 원형 바닥을 만들려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17,000원 혹은 17,5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손절은 제가 이 구간에서는 사실 손절까지는 안 해도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옆으로 기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벌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만나는 선이 대략 이제 뭐 14,000원 부근에서나 만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단으로 깼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을 부여를 못하고 기존 유저들이 떠난 건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000원 정도 너무 짧아요. 근데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반등 구간의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16,000원 부근도 사실 횡보했을 때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횡보 구간에 조금 일부 물량을 좀 줄여볼 필요도 있고, 나머지 물량은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8388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증권주 대우증권 보유 중이신데요. 매수가가 13,2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십니다. 얼마까지 갖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지금 수익이 10% 채 안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하면서 대우증권 아주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14,000원 선 기록했죠. 엄태훈 과장님. 대우증권 그냥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지수가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무적으로는 뭐 안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 분석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볼린저 밴드 200선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고요. RSI,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까지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을 향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목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때부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2007년 고점과 2011년 고점을 이어보면 한 대략 16,200원이 우선은 한번 걸리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는 우선은 어떻게 할지 기관들 수급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향후 16,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6,000 돌파 이후에는 다시 16,000 지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2만원에서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16,000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때 기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이분은 용감하게 베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 그쵸? 아마도요. 오늘 와. 8.5%가 올랐으니까요.
장중에 13,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어제 종가도 이보다는 낮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 매수를 빠르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여력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걱정거리 있으세요? 예. 어떤 종목이세요? 제가 네. 그 GS건설을 32,600원에 20%를 매수를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20일 정도 됐을란가? 지금 조금 밀렸다가 오늘 그래도 예. 6%의 강세로 손실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GS건설 어떤 분 전략 필요하신지 세 분 중에서 선택해 주시죠. 이재우 차장님요. 네, 이재호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20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좀 올라와 있을 때 안 빠졌을 때 매수하셨나 보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 섹터를 너무 그때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반등 나오면 좀 이제 줄이거나 아니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이제 이란 협상 타결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6%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증권사에서도 뭐 건설주들에 대한 어떤 뭐 중동 발주 기대감 얘기들이 나오고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한 번 더 꽈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은 좋으니까 추가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제재가 정말로 풀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발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제 발주돼서 뭐 건설이 됐던 플랜트가 됐던 제대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여전히 테러도 많고 실제로 유가를 뭐 생산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테러 때문에 얘네들은 사설 경비 업체들을 동원해서 해야 공사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과연 수지 탓을 맞겠느냐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중동 발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치안도 다 완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뭐 수혜 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추가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등은 노리시되 역시 지난 3월달 초에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다시피 높은 목표가는 저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발동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만 원대 중반 정도면 한번 매도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오히려 이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라든가 혹은 오히려 정유주라든가 혹은 아니면 얘네는 또 가스가 거의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가스가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오히려 이란에서 수송해가지고 이제 그 가스를 유럽에도 공급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조선유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GS건설에 대해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35,000 정도 이 정도 목표가 보시고 그 정도에서 한번 챙겨주세요.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이번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권 매도 기회는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차장님 네. 그 매도가를 35,000원으로 보고 대응할까요? 네, 그 정도 보고, 그 정도 보면은 뭐 그 이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략 잘 세우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세미486님께서 우리 종목 게시판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아자아자 게시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SNS 운영하고 있는 것들 다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저도 있고요. 친구 신청해 주시면 같이 또 그곳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백구 엄마님이신데요. 유니 테스트를 10,000원에 20%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거의 20% 가까운 수익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 많이 밀렸는데요. 엄태웅 과장님, 수익 실현해야 되나요? 보유해도 되나요? 우선은 지금 수익을 실현하기는 조금 늦으신 것 같고요.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면 아주 오랫동안 행보한 주식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공급하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이 업황이 매우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오래 횡보하다가 2,000원부터 14,000원 언저리까지 7배가 올라 있는 주식인데 10,000원에 들어가셨다. 뭐 용기는 있으신데요. 우선은 이 검은색 두 선이 보이실 텐데 이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추세를 상단으로 잡지 못하고 이 지지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추세가 붕괴가 되지 않고 지속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인데 여기 이 라인들을 보시면은 계속 밑에 하단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누군가 좀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나 이런 추정이 좀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손절은 정확히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0,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1,900원이 종가상 이탈하게 되시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은 이런 이 박스권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한번 오버슈팅이 위쪽으로 나온다면 그러면은 비중을 오히려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 뭐 증권 건설주, 자동차주, 게임주, 또 마지막에 IT 쪽까지 골고루 또 진단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는 것 같죠? 데스매치 또 열띠게 잠시 후에 이어지고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늘 유의하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